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성 피람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때 광주에 내려왔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발포 명령자 등 핵심적인 진실을 밝혀낼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던져줬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고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최악의 상황은 피해갔습니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조정에서 노사는 3시간이 넘는 막판 협상 끝에 7개항에 걸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는 먼저 가장 쟁점이었던 대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8만 원씩 2년에 걸쳐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본급도 4%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총액 기준으로 6.4%가 인상됩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노동자들이 금년도 잠정 합의안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의 임금 격차를 조금이나 줄여서 생활임금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또 사측은 매년 3억 원씩 3년 동안 복지 기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5일의 법정 유급 휴일 적용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은 노조가 양보해 이번 합의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일 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장님들이 공감대 형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근로자들한테 그래도 좋은 환경을 줘야 된다. 잠정 합의안 도출에는 5.18 기념식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을 앞두고 있어 파업만은 피하자는 노사의 인식이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와 한국노총 지도부까지 막판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갈등이 지속되면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도 이제 밀접된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는 크게 보고 있죠. 노조는 합의안을 이틀 동안 조합원 투표에 붙여 최종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도 목포와 영암 등 10곳이 넘는 곳에서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최악의 버스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장성의 피람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자문기구가 장성 피람사원을 비롯해 한국이 신청한 9곳의 사원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원의 등재 여부는 다음 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어제 전남 내륙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되겠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5mm 안팎의 적은 양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어제 소나기가 지나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도 역시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와 담양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지만 구름의 양은 많겠습니다. 또 출근길 현재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전직 정보 요원들의 증언이 5.18 39주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자 등 핵심적인 진실을 밝혀낼 절호의 기회, 그리고 진상규명 과제가 동시에 던져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1980년 5월 21일 육군본부의 작전 상황 일지에는 특전사령관인 정호영 씨가 광주에 왔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간 적은 있어요. 여러 번 갔어요. 전부 다 있는데 가서 한번 내다보고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또 다른 군 문서엔 같은 날 종호쯤 보안사 요원 3명이 헬기로 광주에 왔었다고 돼 있습니다.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는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3명 가운데 1명은 전두환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두환과 정호용을 비롯한 4명이 지금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회의를 했다는 김 씨의 증언도 사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 정보 당국에 전달했고 미 국방정보부 문서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부에도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Authorized to shoot. 사살 허가를 받았다라고 나왔거든요. 5.18 당시 505 보안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허장환 씨는 계엄군이 감회장했던 시민들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뒤 국군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 시신을 소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국군통합병원장이 훈장을 받은 것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훈장의 서열 4번째인 훈장을 그분은 받았습니다. 통합병원장이 훈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위장 투입돼 과격 시위를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했던 사람들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아닌 신군부가 투입한 특수요원들이었다는 것도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5.18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한미 양국의 자료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써보낸 보고서들이 삭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우리 한국 정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문 대통령에 부탁을 하고 합니다.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혀줄 증언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당시 사살 명령을 내렸을 거라는 김용장 씨의 추론에 대해 국방부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사살 명령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목포에서도 시민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역사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목포역 광장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5.18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역 광장은 1980년 전남 지역 5월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민군은 가두 방송을 하면서 광주 상황을 알렸고 목포 등 전남 지역민들은 목포역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5월 22일 목포 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돼 조직적인 시위를 했고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 등을 외치며 매일 수차례 집회와 횃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역사적 항쟁지임을 잊지 않기 위해 목포역 광장에는 5.18 기념 표지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월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식도 듣고 우리가 함께 울분을 토하고 함께 성토했던 그러한 시국대했던 그런 큰 광장이었죠. 5월의 함성이 들끓었던 목포역 광장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5.18 기념문화제가 9년 만에 열렸습니다. 최근 불거진 5.18 역사 왜곡을 막고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남의 전체를 모아서 행사를 모아서 힘있게 우리 전남 도민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남 지역 각 시군도 5월 18일을 전후해 제39주년 5.18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5.18 사적지를 지정 보존하고 5.18 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5.18) 당시 광주의 의료진들은 총상 환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총상을 치료해본 경험이 없는 데다 우리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18 기획 연속 보도, 오늘은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당시 26살이었던 김태수 씨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광주역 근처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허벅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군 통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총상 후유증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이 맞았던 게 총상도 총상이지만 많이 맞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앉아있기 힘들 정도고 걸음도 많이 걷지도 못하고. 김 씨 같은 총상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의 심정도 비참했습니다. 난생 처음 총상 환자를 본 데다 부상의 정도가 다른 외상 환자하고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뇌조직이 흘러나오거나 다리에 피부가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등 총상 환자들의 부상 정도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있고 나오는 데 있고, 그러니까 그 총상의 방을 봐가지고서는 총알이 어디로 관통했겠다, 그렇지 그것이 폐를 관통했겠다, 내장을 관통했겠다,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환자 증상하고. 의료진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당시 춘태여상을 다니던 박금희 열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헌혈을 하고 나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얼굴에 총을 맞아 싸늘한 죽음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헌혈이라도 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와서 그렇게 낭낭한 음성으로 헌혈을 하러 갔는데 그 애가 불과 한 시간 남짓했을까. 하여튼 거미가 죽어갖고 온다고요. 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진 뒤 밀려드는 총상 환자들로 응급실은 비어있을 틈이 없었고 병원 복도에서도 응급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의료기기들을 제대로 소독할 시간도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스크럽하고 다 FM대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비상사태죠. 그냥 손만 깨끗이 씻고 그냥 일단 합병증에 후유증이 생기면 그때 처치하자. 일단 생명을 먼저 구하자. 의료진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총상 환자도 끔찍한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총을 쏜 사람이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저희들도 믿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무슨 군인들이 사람을 죽냐. 처음에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친척들이 당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계엄군의 총을 맞아 숨진 시민만 124명입니다. 그리고 총검과 군봉 등에 38명이 숨지고 3,0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전쟁터로 변한 광주의 모든 병원엔 총상 환자들이 밀려들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의료진들은 5월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참석하지 말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39주기 행사위원회와 왜곡처벌운동본부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처벌법 제정과 조건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황교안 대표는 광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특위 장정숙 대변인도 5.18 가짜뉴스에 유난히도 관대했고 진실규명에는 게을렀던 황 대표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맞아 어제 기념식을 열고 은혜학교 조만식 교사와 광주여상 박은주 교사 등 7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 발전에 힘써온 교사 400여 명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 교육감 표창 등을 수여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에게는 감사장 등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은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스승의 날은요, 교사들에게 불편한 날, 또 부담스러운 날이 되고 있다는데요. 광주광역시 실천교육교사 모임 문정표 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회장님도 지금 교단에 서고 계신 현직 교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교직 생활한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올해로 19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요. 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라는 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왜 이런 청원이 나왔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청원을 주장하는 글에도 나와 있지만 교사들은 스승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승이라고 여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정작 스스로 스승의 날에 쏟아지는 관심들이나 또는 사기를 꺾는 이야기들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교육은 교사들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교육계에는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스승의 날보다는 교육에 대한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도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교육의 날로 변경을 요청하고 그걸 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교단에서는 교사,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날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들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동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네, 특정 교원단체나 몇 분의 교육감님들은 폐지나 교육의 날로 변경을 반대하고 계시지만 저희 옆반 선생님 또 그리고 저희 동학년군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실전교육교사 모임이 약 전국적으로 1,6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은 거의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교권이 하락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도 그 스승의 날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스승의 날이 존재한다고 해서 교권이 상승하거나 또는 추락된 교권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권을 교권을 스승의 날에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교사의 권위인 교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에 관한 일들이 아니라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권위로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좀 권위적인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참 많이 떨어지고 그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그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자면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에 교육부가 성과급을 가지고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또는 김영란법에 찬성하긴 하지만 법에 저촉된다면서 학생들이 가져온 사탕 하나도 거절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사실 편치 않습니다. 또 학생들이 가져온 카네이션 하나도 생화이면 법에 저촉되고 또 학생 대표가 주는 것 이외에는 법에 저촉된다고 학생들에게 말하고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야 되는 현실에서 사기가 오른다는 건 어려울 일일 것입니다. 또 스승의 날 전날까지도 교사들에게 청렴하지 못한 사례를 강조하고 또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건 더 이상한 일이겠죠. 네, 단순히 뭐 물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그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 하나조차가 이렇게 어떤 그런 눈길의 대상이 되고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는 것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거기서부터 교권의 하락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또 해주셔도 됩니다. 네, 사회 변화 속에서 교사들은 예전에 교사의 권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교사의 권위는 좋은 수업과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을 위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네. 많이 들어주시고 네. 또 교사들의 자율성을 믿고 교사들이 학교와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또 다시 학교로 출근을 하시겠죠. 네. 오늘 스승의 날이니만큼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십자인대를 고의로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은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총기 보관함에서 뛰어내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전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대 학칙에 포함된 인권 침해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대 학칙을 조사한 결과 집회와 행사, 학생단체 결성 등의 대학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자유로운 자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광산구의 왕복 10차선 도로가 10분간 전면 통제됐습니다. 청둥오리 가족들의 이삿날이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부터 24층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 둥지를 틀어온 어미오리는 건너편 풍영정천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새끼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은 동물보호단체와 주민들이 경찰과 함께 오리 가족들이 도로를 건너도록 도운 건데요. 시민들의 배려 속에 오리 가족은 인근 풍영정천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번 조선대학교 장미축제는 예년보다 일찍 진행된 탓에 축제 당일 꽃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만개한 꽃들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18일과 19일에 장미원 포토존을 운영하고 무료 주차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계에도 꽃바람이 붑니다. 희망을 전하는 전시 5월의 꽃이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에서 6월 30일까지 열리는데요. 5.18, 봄, 희망 등 5월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표현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따뜻한 봄날 5월의 정원에서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80년대 전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준비한 민중미술기획전 한길이 양림미술관에서 17일까지 열립니다. 광주 전남에서 활동해온 민중미술 작가들의 작품 35점을 통해 8, 90년대 주요 주제들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역사의 아픈 현장을 기록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죠.